안녕하세요. 짠테크로 부자되기 짠부부예요. 저희는 이제 결혼한 지 2년차 맞벌이 신혼부부입니다. 작년에 5억 4천만 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했는데요. 대출 원리금으로 매달 230만 원 정도 상환하고 있어요. 내 집 마련한 뒤로는 허리띠를 좀 더 졸라매고 절약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명색이 짠테크하는 짠부부인데 막상 하루하루 어떻게 절약하면서 사는지 궁금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천하는 생활 속 짠테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가장 쉬운 짠테크는 뭐니 해도 집밥 해먹기인 것 같아요. 저희는 2인 한 달 식비를 40만 원으로 정하고 최대한 절약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사실 둘 다 회사에서 점심 저녁 모두 제공되어서 저녁을 먹고 오면 평일 식비 0원으로 식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긴 한데요. 그래도 저녁 한 끼만큼은 꼭 일부러 시간 내서 같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이 저녁을 챙겨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상 속 소소한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기 좋은 시간이더라고요. 요즘은 같이 저녁 먹으면서 미드 프렌즈를 정주행하고 있는데요. 서로가 공통으로 좋아하는 컨텐츠가 하나둘씩 늘어가는 것도 결혼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결혼하고 여지까지 제가 요리를 도맡아서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회사 야근이 잦아져서 이번 평일 5일간의 집밥은 요리 똥손인 남편 짠돌이가 다 해줬습니다. 결국 평일 5일 식비는 총 25,400원으로 무사히 방어에 성공했는데 뭘 어떻게 먹었는지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월요일은 간장 계란밥, 크림새우, 양배추 들깨무침을 해먹었어요. 총 5,500원 정도 들었네요. 월요병과 퇴근 후에 피곤함이 몰려오면 정말 외식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둘이서 집밥 챌린지를 하는 중이어서 일부러 더 의식해서 외식하지 않고 꾸역꾸역 집밥을 해먹는 중이에요. 사실 이번 영상도 서로 눈치 보면서 절약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제작했습니다. 소소한 일화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와 같이 새벽 수영을 다닌 적이 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등교하기 전에 수영을 가는 루틴이었는데요. 건강을 더 챙기려고 시작한 운동이었는데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가지 말까 생각하다가도 친구 눈치가 보여서 아득바득 1년 넘게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도 저를 실망시키기 싫어서 억지로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혼자 다녔다면 일찍이 한 달 정도만 하고 그만뒀을 텐데 함께하는 친구와 서로 감시해서 더 건강해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집밥 챙겨 먹기도 저희 둘이서 하는 소소한 감시 챌린지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친구를 실망시키기 싫은 마음과 지금은 남편 짠돌이를 실망시키기 싫은 마음까지 역시 루틴한 삶,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간섭이 있어야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영상 편집하는 오늘도 솔직히 외식하고 싶었는데 남편 눈치 보면서 꼭 참았습니다. 화요일은 장모님께서 챙겨주신 반찬과 육개장 덕분에 무지출로 집밥을 먹었어요. 친정집이 가까이에 있어서 장모님께서 자주 반찬이나 과일, 국을 해주시는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있어요. 사실 작년에 내 집 마련할 때 양가 부모님께서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잘 생각하고 결정해라 라는 걱정 어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대출금 자체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께 저희의 판단 근거를 잘 설명해 드렸더니 이후로는 별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지금처럼 반찬과 과일로 잘 지내나 소소한 관심을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해 용돈을 드리지는 못할 망정 연휴 때나 가족 행사 때 인사드리러 가면 용돈을 받아오기만 하는 저희는 참 불효자식이라는 생각이 종종 드는데요. 20대, 30대를 보내는 동안 지금처럼 악착같이 아끼고 열심히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늘려서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잊지 않고 양가 부모님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수요일은 우삼겹 계란덮밥과 어제 먹다 남은 육개장 총 3,500원 들었네요. 며칠 전 댓글을 봤는데 쌀은 공짜로 나오는 게 아닌데 왜 가격에 포함 안 시키냐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충격 고백 하나 할게요. 저 사실 금수저는 아니지만 쌀수저입니다. 또래보다 결혼을 일찍 한 편이고 할아버지께서 감사하게도 남편 짠돌이를 엄청 좋아해 주셔서 평생 쌀 무상 지원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할아버지께서는 쌀뿐만 아니라 과일도 판매하시기 전에 저희에게 꼭 택배로 보내주시고 계시답니다. 그리고 쌀은 한 번에 워낙 많이 주셔서 대부분은 냉동고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소량씩 냉장고에 채워두고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밥 영상에서는 쌀값은 따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료들은 그램수, 개수를 고려해서 산정한 금액이다 보니까 조금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목요일엔 시금치, 새우, 알리오, 올리오를 해먹었어요. 매일매일 집밥을 해먹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나 메뉴 선정인데요.
뭐 먹을지 고민될 때마다 파스타는 정말 구원투수 같은 메뉴예요. 재료 몇 개만 넣고 양념도 크게 어려울 거 없는데 맛은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저처럼 요리 경험이 없는 똥손들은 무조건 파스타부터 도전하시는 거 추천해요. 그래서인지 평일에 못해도 한두 번은 파스타를 해먹는 것 같네요. 냉동 칵테일 새우도 한번 사두면 든든하게 쓰이니까 정말 추천드리는데요. 월요일에도 해먹은 라이스페이퍼 크림 새우를 아내 짠순이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만든 음식을 남이 맛있게 먹어줬을 때의 보람이 집밥을 계속 해먹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금요일에는 특식으로 백순대볶음을 해먹었어요. 무려 11,500원이나 들었네요. 백순대볶음은 아내 짠순이의 소울푸드이자 가장 좋아하는 음식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는 메뉴인데요. 슬프게도 이사온 동네에 백순대 맛집이 없는 거예요. 짠순이는 이 사실에 한동안 엄청 슬퍼하면서 이사 가고 싶다는 충격 발언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나중에 갈아타기 할 때 집 근처에 백순대볶음 맛집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었답니다. 힘든 일주일의 끝을 백순대볶음으로 마무리하는 게 짠순이의 낙이었는데 그런 짠순이를 위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레시피가 생각보다 간단해서 도전해봤는데 신림 순대타운에서 파는 맛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맛있게 먹어주는 짠순이의 모습을 보니 정말 흐뭇했어요. 이렇게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집밥을 해먹으면서 총 25,400원이 들었습니다. 요즘엔 평일 말고 주말에도 최대한 집밥을 해먹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저는 원래 음식과 요리에 대한 흥미가 전혀 없었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는 볶음밥으로 대충 배만 채우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건강하게 집밥 잘 챙겨 먹고 요리 실력도 늘게 되어서 정말 뿌듯할 때가 많아요. 다음 주에도 집밥 챌린지 잘 해낼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짠부부의 소소한 일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